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사주팔자에 음양 오행이 골고루 위치하기란 그리 흔한 것이 아닙니다. 음양이 치우치지 않고 오행 역시 한두 개씩 골고루 위치해 있다면 인생은 평안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음양이 기울었거나 오행이 많거나 적어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삶 역시 기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비겁이 많은 사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비견겁재가 많으면 독립심과 자수성가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남에게 굽히거나 의존하는 성질이 없으며 자신만을 굳게 믿고 행동합니다.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오직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비겁은 행동력이고 실천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비겁이 없는 사람은 경쟁력이 약하고 승부욕이나 추진력도 약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사주에 비겁이 많다는 것은 나랑 같은 것이 많다는 것인데요.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또는 내가 네 마음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의외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과 공감력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겁이 좋은 역할을 할 때도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을 싸잡아서 나쁘게만 평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겁이 좋게 작용하는 경우는 절제도 잘하고 누구보다 냉철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오행이든 100% 좋거나 나쁜 오행은 없는데요. 사주 원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겁이 많은 사람은 타인과 나를 공평하게 생각하므로 이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간혹 비겁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겁을 흉신으로 설명하면 억울해하고 맞지 않는 설명이라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면에 비겁의 단점은 자존심이 지나치게 강하고 독선적인 성격이 강해서 남이 말해주는 조언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비견겁재가 많고 강한 경우는 자신이 최고라는 생각에 매사를 자기 위주로 멋대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독주나 강압을 사용해 주위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경쟁적이거나 대립적인 관계로 변해 배신을 당하거나 스스로 배신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독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비교 경쟁하고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의식적으로 너랑 나랑 동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사주를 살필 때 비견겁재가 많다면 일단은 이런 성향을 파악하고 통변을 시작해야 합니다. 비견겁재가 많은 사람은 동업은 어렵다고 보는데요. 자기 멋대로 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만약 동업을 하게 되면 짝을 이룬 동업자가 힘들어지게 되죠. 재물을 탈취하려는 사람이 주변에 있고 호시탐탐 노리는 구성이므로 늘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비겁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가까운 사람과 금전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아예 빌려준 돈은 안 받겠다고 생각하거나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빌려준다면 마음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비겁이 많다는 것은 신왕한 사주이므로 인성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성은 공부이자 학문이고 인격의 별이므로 공부도 부모도 필요 없고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생기는 사람이므로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공부를 싫어하기도 하지만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쉬우며 노력 또한 않게 되는 것이고요. 어른들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한 자아도취에 빠진 공주병이나 왕자병이 많은데요. 스스로는 상대방에게 잘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연애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강한 매력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성격이 급한 편이라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는 습성이 많습니다. 이는 계획적이지 못하고 순서 없이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겉으로는 화려하나 실속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견겁제가 많은 사람도 오행별로는 그 성향이 다르겠지만 보편적인 특징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비겁이 많으면 모든 것에 의심이 많아 남녀 공히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생기기 쉽고요. 비견겁제는 서로 관성과 합신을 하는 구성이므로 여자의 경우 자신이 임자 있는 남자를 좋아하거나 내 남자를 다른 여자에게 뺏기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비겁이 왕하면 남편이 여자가 많다는 뜻이므로 여자 사주에 비겁이 많다면 이런 면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탐낼 수 있는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나 재능이 뛰어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가 많지만 부부간에 서로 믿는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불만이 가득할 것이며 때로는 결혼에 실패한 여자나 화류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원만한 경우도 들어있지만 오히려 처의 질병이 염려되는 것입니다. 특히 남자 사주에 비견겁제가 많고 정제가 합의되면 처가 부정하거나 자신의 의처증으로 인해 처가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비견겁제에 대한 내용은 기신이나 흉신으로 작용할 때 그 특징이 강하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왼쪽 명조는 수를 무토로 가세격 여명입니다. 천간에 비견이 있고 지지에 술미형 진술충이 있는 게 특징이고요. 전체적으로 수가 미약한 메마른 사주입니다. 관성이라고는 진중을목, 미중을목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을 키우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이네요. 술미형과 진술충은 더욱더 화기운을 키우면서 갈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수운이 오더라도 크게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경자대운은 식신과 정제운이 오는데요. 식신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조금은 유리하지만 자수정제운은 갈증을 더욱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나 금전적이거나 부모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결혼운은 인연에 따라 상당한 기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수기운이 약해 토가 메마른 사주라 수운이 오면 무조건 좋다라고 통변하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같은 수운이라도 해자의 작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명조는 축월 개수로 편인격 여명입니다. 비겁이 많고 축월인데도 불구하고 조가 맞질 않네요. 무재성 사주인데다 축도 편과는 겁재들에 둘러싸여 아주 볼품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토는 변화가 많고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특히 축토는 비겁과 무리지어 놀고 있어서 관으로서는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무재성에다 비겁이 많아 사업은 불가하고요. 반드시 조직생활을 통한 경제활동과 문서운이 가져오는 고정소득이 많아서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일간은 탁수가 되는 걸 가장 끓이기 때문에 사생활도 깨끗해야 복이 온다고 보는데요. 확실한 내 전공을 가지지 않으면 직업의 변화가 잦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